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전산회계 2급 102회 기출문제 중에서 이론 먼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계정별 원장 중에서 잔액의 표시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잔액은 자기 자리에 남는다는 얘기 해드렸었죠. 그러면 선수금인 경우에 선수금 계정이 부채죠. 부채는 잔액이 차변에 남아요, 대변에 남아요? 대변에 남아야 되죠. 그럼 얘는 차변에 남아있으니 얘는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차량 운반구인 경우 잔액은 어디에 남아야 돼요? 차변에 남아야 되죠. 자산이니까. 근데 대변에 남았어요. 얘도 틀렸네요. 세 번째, 선납세금 자산 계정이죠. 선납세금도 자산 계정이면 잔액이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있으므로 얘도 틀렸어요. 그럼 답은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4번 얘가 맞는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기 영업손익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런데 그럼 판관비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죠. 판관비 아닌 계정, 영업 외 비용인 계정. 아까도 나왔던 거. 자, 여러분 잘 틀린다 그랬었어요.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대표적인 판관비니까 틀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배웠던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주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영업손익에 영향 주지 않는 거, 이자 비용.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네요. A는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그거면은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뭐죠? 손익계산서구나. 끝. 그 다음에 4번에 아래 빈칸 내용에 적당한 거,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죠? 1년? 4번이 답이네요. 근데 뭐는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요. 3개월은 초과해야 된다 그랬었죠. 3개월 이내라면 걔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은 정의가 3개월은 초과하고, 그죠? 3개월 초과, 그다음에 몇 년? 1년 또는 12개월 이내인 것을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거는 뭐라고 부른다?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들은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넓게 해서 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에 외상매출금 현금의 수익이 얼마냐요? 현금의 수익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 외상매출금 현금의 수익은 총기정원장 그려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총기정 원장, 기정별 원장에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은 200만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은 300만원이래요.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단기 발생분은 당연히 500만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은 4만원이래요. 매출 할인액이라고 얘기하면 따지면 뭐 물을 거 없이 할인을 해줬으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했겠죠. 그죠? 할인을 해준 것만큼, 애누리를 해준 것만큼, 그 다음에 매출
환입받은 것만큼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얼마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할인해 준 것만큼 4만 원이 감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결과론적으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지 되죠. 총 얼마 중에서 7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빼니까 얼마가 돼요? 400만 원 남죠. 400만 원에서 얘는 지금 할인해 줬으니까 회수를 현금으로 회수 못 했겠죠. 이거는 깎아준 거니까. 400에서 34만 원 빼면 얼마예요? 396만 원. 3번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은 400만에서 4만원 뺀 496만원이 답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봐요.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제대로 일치한다. 이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 이 뭔 말인지 고르기가 어려워져요.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거 먼저 파는 방법으로서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산된다. 자, 기말재고에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거라면 가장 처음에 매입한 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후입선출법은 어때요? 후입선출법은 맨 마지막에 사갖고 온 걸 맨 먼저 팔게 되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사갖고 왔던 게 남아있게 되겠죠. 후입선출법이. 그러면 2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답이 될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번은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2번,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 그럼 가장 먼저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뭘 설명해 주는 거다? 얘는 후입선출법 설명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이익이 과소라는 것은 기말재고가 가장 적다는 뜻이죠. 기말재고가 가장 적은 방법은 무슨 방법? 후입선출법. 그러면 이익도 후입선출법은 자산이 기말재고가 가장 적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익도 가장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도 가장 적게 계산될 것이고 법인세 비용도 가장 적게 계산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물가 상승 시에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된다. 물가 상승 시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말재고가 가장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 과소평가 다 똑같아요. 자, 해당되는 건 지금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잘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별표 해놓고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는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교재 읽어보셨으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은 거, 엘리베이터 돈 많이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 증축비용, 증축할 때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피난처 시설 설치, 방을 만들어야 돼서 돈 많이 들어가요. 조명기구, 이거겠네요. 이런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4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두개 얼마냐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해드렸던 거 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칸이 어디가 나을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 우선 취득가액, 여기 기계장치 해놓고
금액은 68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얘는 지금 물어본 문제죠. 기장치 감가상각 누계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장부가액이라고 했는데, 장부가액도 처분가액만 가르쳐주고 장부가액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장부가액 금액하고요, 처분가액 처분액과의 차이, 처분액은 얼마에 처분했냐면 77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래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든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텐데, 유형자산 지금 얘는 처분 이익으로 해서 얼마가 나와 있어요? 45만원이 플러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래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였겠어요? 77만원에서 45만원을 뺀 금액이었겠죠. 그럼 적은 금액이 싼 걸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5만원씩이나 나온 거란 말이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더니 77만원에서 45만원 빼게 되면 32만원 나오네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였었겠다? 32만원짜리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팔았더니 45만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었겠어요? 여기 68만원에서 32만원이 나오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원이었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얼마였었겠다? 36만원이 였겠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빠지지도 않고 출제가 되는 항목이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항목이에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의 입금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 개정 과목도 모르겠어요.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개정이래요. 뭘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네 가지 개정 과목 중에서 임시개정 알아야겠죠. 임시개정 뭐뭐 있어요? 임시개정은 가지급금 아니면 가수금일 텐데 돈을 받았다 그랬었죠. 돈 받은 거 수금이네요. 그러면 무슨 수금? 가수금.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까요? 10번 문제는 외상매입금 개정에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기록되는 것은 뭔가 갚았을 때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입 애놀이, 매입 환출 뭐 그런 거였을 때네요. 한번 볼게요. A번에 보니까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상품 매입했는데 대금 한 달 후에 지급하겠으면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와 있겠죠. 그죠? 대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와 있을 테니 A는 대변에 있는 것이고요. 대변.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현금 지급했을 때 외상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얘는 차변에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런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1,000원 이렇게 지급하게 될 테니 B번은 B는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기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은 외상매입대금을, 얘도 마찬가지네요. 외상매입대금은 지급을 하게 되면 차변에 무조건 외상매입금 오게 되겠죠. 얘도 외상매입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발생을 하겠어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이거는 외상 매입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인 경우에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1,000원. 판매한 거 된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돼요. 1,000원.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니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B하고 C 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옳은 것은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규정. 답 뭐예요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대로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 지출 내역 중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 거의 안 빠지고 물어보고 있죠. 판관비, 그 다음에 손익구분. 자, 종업원, 회식비용은 우리 뭘로 써야지 돼요? 복리후생비 판관비인가요? 네. 두 번째, 차입금 지급이자. 이건 말 그대로 지급,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여기 판관비에 해당되나요? 안 되죠. 그다음에 아까 그 기부금 판관비에 해당됐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사무실 전화요금은 뭐라고 써야 되죠? 통신비라고 써야 되죠.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판관비네요. 그럼 해당되는 답은 가하고 라, 가라, 집에 가요. 그래서 가라 해서 여기 12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 손익. 자, 1월 1일 날 기계장치 100만원짜리 취득했대요. 잔존가액은 없고요.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 정액법으로. 자, 그러면 이자 수익. 우선 첫 번째 거부터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으면 감가상각비 얼마 발생해요?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에 내용연수 나누기 5년 하면 2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수익은 얼마래요? 이자 수익이 1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비용은 20만원, 그 다음에 수익은 10만원. 그럼 감가상각비 이자 수익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 단기 손익, 손실이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어요? 손실 얼마? 답은 1번. 맞나? 손실 10만원. 2번이 답이네요. 자, 요 결과는 손실이 손익계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 보험료 얼마가 계상이 되어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단기 보험료 현금 지급에 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기말상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뜻이 뭐예요? 이거 내년에 보험료란 뜻이죠. 근데 현금으로 보험료는 얼마 지급했대요? 4만원. 근데 기말에 만원이 남아있으니 올해 보험료는 얼마였겠어요? 답이 2번이 답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기 기말 정리사항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다가 다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의 깊게 자꾸만 연습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써드릴게요. 자,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요. 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고요. 차변에 보험료 4만원 이렇게 냈고요. 대변에 현금 4만원 이렇게 냈대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차변에
선급 보험료 얼마? 만원 이렇게 있고, 그럼 대변에는 분기가 뭐였겠어요? 보험료가 만원 소멸됐겠죠. 내년께 만원이란 뜻이니까 보험료 여기 만원 이렇게 돼 있을 테니 올해 보험료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보험료 4만원에서 결산할 때 만원 소멸시켰기 때문에 올해 보험료라는 비용은 3만원이 발생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예요.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수익이나 이익이나, 그래서 우리 수익 따지게 되면 자산, 재고자산 얘기 있었어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익, 자본, 또 뭐도 있었죠? 법인세, 비용, 얘네들하고 뭐가 반비례라고 그랬었어요? 비용이 반비례라고 그랬죠? 하고 반비례.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수익이 증가했다.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한다. 뭐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맞는 걸 찾으라 그랬죠. 수익이 증가하면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산은 증가한다. 그럼 밑에 자산 감소라고 쓴 거는 무조건 틀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자본이 증가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답은 또 모두 틀려요? 자본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말이에요. 부채는 모르겠어. 두 개 다 맞는 거 뭐 있어요? 1번밖에 없네. 그래서 1번이 지금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102회 전산회계이국 이론 문제만 먼저 풀어드렸고, 다음 시간에 여기 실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